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실상 다음 강의를 보조하는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강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가 2심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번 강의는 1심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송은 가급적 피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차저차한 이유로 소송을 시작하였다면 이기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소송을 항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금만 주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연손해금은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5%입니다. 소송 가액이 적고 소송이 빨리 끝나면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소가가 10억이 되고 1년간 소송이 진행된다면 지연손해금만 1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죠. 예를 들어 돈내나 씨가 못준다 씨에게 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못준다 씨는 자신이 판단하기를 돈내나 씨에게 10억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못준다 씨는 10억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10억을 돈내나 씨에게 지급할 계획인데, 문제는 1년 후 패소했을 때 지연손해금 1억 5천만 원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못준다 씨는 미리 돈내나 씨에게 10억을 지급하고 난 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10억을 반환받고, 패소하면 지연손해금의 지급 없이 미리 지급한 10억으로 법적 분쟁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판결을 내릴 때의 판단 기준은 변론 종결일이 되는데, 못준다 씨는 이미 변론 종결일 이전에 돈내나 씨에게 10억을 주었기 때문에 못준다 씨는 그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합니다. 즉, 돈내나 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왜냐고요? 돈내나는 이미 자기가 청구한 10억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못준다 씨는 이미 지급한 10억을 찾아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못준다 씨가 10억을 주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을 때는 못준다 씨가 10억을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이유야 어쨌든 10억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는 못준다 씨가 돈내나 씨에게 10억을 줄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받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이 되었든 공탁법이 되었든 법률을 개정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10억을 미리 지급하고 그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받을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하에서 못준다 씨가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막고 돈을 줄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설명한 소송은 돈내나 씨가 못준다 씨에게 10억을 내놓으라고 제기한 소송이었죠. 자, 여기서 못준다 씨가 일단 돈내나 씨에게 10억을 지급하면 어찌 된다 했죠? 못준다 씨는 이미 10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의 그 소송에서 100% 승소하지만 이미 지급한 10억을 받을 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준다 씨가 10억을 지급하고 그 소송에서 당연히 받을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정확하게는 10억을 지급하자마자 곧바로 별도의 소송 또는 반소를 제기해서 이번에는 못준다 씨가 돈내나 씨에게 10억 원의 이미 지급한 10억 원 있죠. 그 10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못준다 씨가 10억을 줄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참 복잡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더 들어가겠죠.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청구 금액을 지급하고서도
지급 안 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여의도는 당신들의 운동장이 아닙니다. 쌈박질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바꿔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